안녕하세요. 6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문학 부분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 영역은 조금 까다롭고 어렵고 헷갈린다 라는 평가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어떤 부분이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전 소설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자주 읽는 애정 전기 소설, 자주 접했던 애정 전기 소설이 제시가 되었고, 이제 혼사 장애 모티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품은 한거 18곡과 귀치서행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한거 18곡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에도 실려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소설 무성격자라는 작품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현대시 맹세와 봄 두 가지가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년보다는 현대 소설과 현대 시가 부분에서 조금 어렵다. 특히 맹세와 같이 수능 특강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한 번씩 접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번 모의평가에는 존재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고전소설부터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소설에서 일단 21번 문항을 보시면 상사동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상사동기는 남녀가 결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정을 추구하는 서사라는 점에서 애정 전기 소설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전대 소설보다는 현실성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모티프가 흔히 얘기하는 혼사 장애, 남과 여가 자유 연애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이 둘이 결합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춘향전, 숙향전, 수경낭자전, 운영정 등등 여러분이 흔히 한 번쯤 접해봤을 애정 소설이 대부분은 이런 혼사장애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전기 소설이라고 했을 때 보통 전기는 기이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기이한 이야기보다는 조금 현실성이 강화된 측면이다. 실제로 이 상사동기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앞서 나왔던 소설들의 어떤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극복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성이 강화되고 있다. 자, 그리고 감정에 충실하고 애정을 우선시하는 주인공의 성격. 선생님 여기 지금 밑줄을 조금 덜 쳤는데 애정을 중시하는 주인공의 성격. 자, 그리고 서사 진행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 그리고 환상성을 벗어나서 일상에 밀착된 배경의 설정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신분적 한계를 지닌 여성과의 결혼 과정에서 애정 성취를 바로막는 사회적 관습으로 인한 갈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춘향전에서도 이제 여자 주인공이 기생의 딸이라던가 그리고 운영전에서도 궁녀가 여자 주인공이다 라는 설정을 통해서 이 애정 성취를 가로막는 사회적인 관습, 신분적 한계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상사동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자 주인공이 궁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러면 본문으로 가서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여일이 지난 무렵 노비 막동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자, 난궁께서 늘 언행이 호방하시고 재주가 무리 중에 탁월해 거침없으시더니 요즘에는 울적해 하시니 말 못한 근심이 있는 듯 합니다. 혹시 사모하는 이라도 있으신가요?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 김생이 슬퍼하며 느낀 바를 사시대로 말하니 막동이 한참 생각하고 그렇다면 소인이 난군을 위해서 마르게 계책을 올릴 테니 난군께서는 애태울 일이 없으십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 고전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물 간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에서 이제 서로 간에 우호관계가 있는지, 갈등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 인물의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세모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전소설은 똑같은 인물을 이렇게 다르게 지칭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의 난군과 김생은 같은 인물이겠죠. 남자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이제 아까 앞에 설명에서 나온 보조적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난군, 즉 김생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요즘 울적해 보이니까 이를 캐치한 노비 막동이란 인물이 하나의 계책을 올리고 있죠. 자, 그 계책의 내용은 자, 난군께서 급히 주효를, 여기서 주효는 술과 안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효라는 것은 술과 안주를 의미합니다. 자, 술과 안주를 성대히 마련하시고, 자, 이 바로 미인이 아까 이제 이 난군이 사랑에 빠진 이 여자가 있는 집으로 가서 손님을 내가 전별해야 한다. 그래서 이별해야 되기 때문에 잔치를 벌여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지금 계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노비 막동이 계책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놈이 한식경 뒤에 돌아와서 손님이 오십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난군께서 다시 명하시면 제가 또 명을 받고 나가 날이 저물 때쯤 돌아와 손님께서 오늘은 송별객이 많아서 취해서 갈 수 없으니 내일 꼭 가겠다고 말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이때 난군께서는 그 집주인을, 이 미인이 머물고 있는 집의 주인을 불러 앉으라 하시고 주효를 먹게 하시고 기색을 드러내지 말고 물러나십시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시면 이 주인이 처음에는 고맙게 여기고 두 번째는 은혜에 감격하고 세 번째는 왜 이렇게 자꾸 나한테 음식을 주지? 라고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은혜를 느끼면 보답을 생각할 것이고 감격하면 죽음으로써 보답하고자 할 것이고 의문이 생기면 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것이다. 그때 마음을 털고 나 사실 이 미인을 사모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미인과 연결이 될 것입니다. 라고 노비 막동이라는 사람이 계책을 올리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 벌써 특징이 드러나요. 자,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표지를 통해서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18번은 바로 여러분이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윗글에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간 표지를 활용해서 사건의 추이를 드러낸다. 자, 이 부분이 바로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자, 나머지는 갈등이 심화된다거나 그 다음에 논평을 활용해서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거나 자, 그리고 요약적으로 제시해서 성격의 변화를 보인다거나 자, 그리고 새로운 국면을 전환시킨다. 이런 부분은 다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A 부분에서 기억이네요. 기억 부분에서의 계책은 노비 막동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함으로써 그리고 김생이 이걸 실현함으로써 사건의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략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김생이 너무 좋은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자, 그곳으로 가서 그거를 실현을 한 거죠. 자, 김생이 사모하는 이가 필시 이곳에 없는 줄 알고는 근데 갔더니 내가 한눈에 반했던 그 여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낯빛을 바꾸면서 말을 했어요. 자, 이 몸이 할멈에게 뭔가 좋은 인정을 입었으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나. 여기서 이제 이 할멈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모년 모일에 모처에서 내가 마침 이 한 낭자를 보았네. 근데 이 낭자가 한 15, 6세쯤 되는데 너무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묘사를 하죠. 내가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뒤따랐는데 이 할멈의 집이었네. 자, 그날 이후로 내가 지금 상사병에 걸렸다. 자나깨나 잊혀지지가 않았어. 그래서 할멈이 나를 보고 낯빛이 파리하다고 했는데 왜 그랬겠느냐. 나는 사랑에 빠져서 그렇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파가 여기서 이 할멈이랑 노파는 같은 인물이죠. 이를 듣고 참 안타깝게 여겼죠. 자,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 그 여자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진 않았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누군지 몰라서 누구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영영인가 보다. 라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럴 만한 애가 있습니다. 바로 죽은 언니의 딸이에요. 이름은 영영이에요. 자는 난양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영이 맞다면 참 안 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앞에 이제 21번 보기에서 장애 요소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장애 요소가 바로 신분적 한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 간섭으로 인한 갈등이 드러난다고 했죠. 자, 이 여자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회상군댁의 시비, 즉 궁녀입니다.
회상군이라고 했을 때 이 군이라는 얘기는 대군이란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궁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심지어 그 회상군이란 남자가 이 궁녀인 영영이를 마음에 두고 있는데 부인이 시샘해서 차마 첩으로는 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김생이 이제 절망했죠. 나는 이제 끝났다. 죽겠구나. 자, 노파가 안타까워서 멍하니 서 있다가 한 가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오는 이제 5월 5일이죠. 음력으로. 단오가 곧 한 달 남았습니다. 제가 단오 때마다 죽은 언니를 위해 제사상을 차리고 부인께 영영에게 반나절 말미를 주도록 청한다면 만에 하나 낭군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아, 단오가 되어서 이번에는 좀 제사를 지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부인께, 여기서 이제 부인은 영영을 데리고 있는 부인이겠죠? 영영을 조금 우리 집으로 보내달라라고 청한다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자, 이 방법을 제시한 사람은 할멈, 노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설명에서 보조적 존재가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해서 적극 개입을 한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생이 이뻐해서 할멈 말대로만 된다면 5월 5일이 천상의 7월 7일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죠. 자, 이때 이 7월 7일은 여러분이 흔히 아는 견우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그래서 본인과 지금 영영의 상황을 견우직녀의 상황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막동은 생의 근심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추측을 했죠. 아까 앞에서. 아, 지금 뭔가 사모하는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네요. 자, 2번. 김생이 노파의 집에서 손님을 전별하는 일을 벌인 것에 대해 노파는 번거로움을 호소한 것은 없죠. 대신 김생이 이제 제가 사실은 어떤 여자에게 반해서 손님을 전별한다는 핑계로 당신을 번거롭게 한 것입니다. 라고 김생이 얘기를 했을 뿐이죠. 노파가 이 부분을 호소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노파는 생이 찾는 자색이 고운 여인이 죽은 여인의 언니의 딸이라고 깨달은 부분이 아까 앞에 있었죠. 자, 노파가 생의 사연을 애처롭게 여기고 영영에 대해서 아는 바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는 장면 바로 옆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5번. 김생은 천상의 일에 빗대어서 7월 7일 견우직녀에 빗대어서 영영에 만나는 일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죠. 맞는 얘기. 자, 20번입니다. 자, 기억은 지금 막동이 얘기하고 있는 계책. 지금 자기가 모시는 주인을 위해서 막동이 계책을 얘기하고 있고, 자, 니은은 안타까움에 노파가 영영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4번. 자, 기억이 이루어지면 생은 노파에게 속내를 드러날 기회를 얻게 되고, 그쵸? 자, 그리고 니은이 이루어지면 생이 영영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 자, 근데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3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동의 제안으로 제안을 생이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맞는데, 여기 생의 제안을 노파가 실행하는 건 아니죠. 제안을 노파가 하고, 그리고 노파가 이 방법을 알려주고 난 뒤에 노파가 어느 정도 실행하고 생이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사동기의 마지막 문제. 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자, 여기에서는 일단 정답 부분만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5번. 회상군 부인의 허락을 구하려는 노파에게 생이 동조하는 것에서, 자, 여기까지는 틀린 부분은 없어요. 사회적 관습 안에서 현실적인 애정 성취 방법을 찾고 있는 인물의 내적 갈등, 이런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건 아마 여러분이 쉽게 찾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거랑 뒷부분은 관련성이 없다. 자, 빠르게 앞에 선지들만 보시면 생이 첫눈에 반한 영영과의 애정 추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아까 얘기했던 감정에 충실하고 애정을 우선시하는 주인공의 성격을 엿볼 수가 있죠. 자, 막동과 노파라는 인물은 보조적인 인물이라고, 그리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죠. 자, 그리고 생이 길을 가다 우연히 영영을 마주치고 노파의 집까지 뒤따라가는 것에서 일상적 공간에서
그러니까 집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길이라던가 일상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영이 회상군댁 12, 그래서 궁녀에 가깝기 때문에 두 인물의 만남이 어려운 점에서 여성 주인공의 신분적 한계로 인해 애정 성취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거 아까 확인을 했었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전 시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거 18곡인데요. 자, 한거 18곡은 오히려 여러분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귀치서행 같이 교훈을 주는 예전에 이제 교훈을 주는 글 같은 경우는 조금 집중력을 흐트리면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집중력이 흩어지기도 하잖아요. 자, 그럴 때는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앞에 제시문보다는 조금 어렵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번 문제가 이제 문학 작품 중에서는 문항 중에서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요 제시문들이 조금 어렵게 접근할 수 있었겠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의 보기를 잠깐 먼저 보시면 가와 나에는 작가가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나타난다. 자, 그런데 가에는 출사와 은거. 자, 근데 이게 작품 속에서는 출과 처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출사와 은거 사이에서의 고민과 그 해소 과정이, 그리고 나에서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는 상황에 대한 성찰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리고 나에서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으면서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해 잘못을 저질렀던 상황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와는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가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생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다만 충요뿐이다. 이 두 가지 말고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는다면 금수, 짐승에 다르겠느냐? 즉 충요를 꼭 우리가 실현을 해야 된다. 자, 이것을 마음에 하고자 하여서 십제황황 하노라. 자, 10년을 허둥지둥하노라. 자, 근데 여기서 충효는 사실 유교적인 가치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벼슬길에 나가서 백성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임금님을 보좌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속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이 가에서는 전개가 됩니다. 가에서 일수에서는. 자, 비록 이루지 못해도 그래도 나는 자연이 좋으니, 자, 여기서 임천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연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연이 좋으니 무심하다는 게 조금 중요한데요. 자연 속에서 삶을 살 때 사대부들이 보통 내가 무심하다, 즉 욕심이 없다라는 걸 강조를 많이 해요. 욕심이 없는 어조는, 새와 물고기는 저절로 한가하니 조만간 세상 일을 잊고 너를, 그러니까 이 한가하고 욕심이 없는 이 자연물인 새와 물고기를 내가 따르려고 하노라. 그래서 자연 속에서 내가 욕심 없이 살겠다라는 것을 A에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바로 A가 나왔기 때문에 1번을 확인하면서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자, A는 자연물을 대상화하였는데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진 않죠. 여기서 막 이 자연물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거나 날아오른다라든가 뭐 푸드득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지? 그래서 A는 역동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 출사하면 치군 택민하여 임금님에게 충성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베풀고, 자, 그리고 내가 처하면 집에 이제 있으면 조월 경운 달 아래서 고기를 낚고 구름 속에서 밭을 갈며 군자의 삶을 살 건데, 이렇게 즐길 건데 하물며 부귀위기라 가난하게 살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 화자가 추구하는 자세는 가난하게 사는 자세다. 이렇게 이제 제8수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날이 저물거든 도무지 할 일이 없어 소나무 문을 닫고 달 아래 누웠으니 세상에 티끌 마음이 이로 말도 없다. 내가 속세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없다 라고 밝히고 있죠. 자, 그리고 날이 방금 했네요. 자, 그래서 여기 B 부분 보시면
B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이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없죠. 자, 그리고 C. 성현이 가신 길을 망고의 한 가지라 은하거나 현하거나 도가 어찌 다르겠느냐. 자, 한 가지 길이기 때문에 다르지 않으니 아무된들 어떠리. 그래서 성현의 길을 한 가지 길은 지금 망고에 같다라는 것은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같다. 즉 예나 지금이나 같다. 이런 뜻이죠. 자, 다르지 않다. 자, 그래서 이 성현의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게 C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성현의 말을 인용했다면 성현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죠. 자, 그래서 인용한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강가에 누워서 강물을 보는 뜻은 세월이 빠르니 백세인들 길겠느냐. 자, 즉 길겠느냐 이 말은 길지 않다. 백세도 길지 않다. 즉 100년이라는 시간도 길지 않다라는 서리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0년 전에 진세를, 자, 진세는 속세에 대한 일념, 마음이 얼음 녹듯 한다라고 해서 속세에 대한 10년 전에 아까 10년 동안 허둥지둥 했다 했잖아요. 그런 마음이 지금은 얼음 녹듯 사라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화자는 계속 자연에서 만족하고 있다. 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을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되는 이유가 24번에 보시면 지향하는 삶을 실천하는 태도를 변화하는 과정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앞부분에서는 이제 충효, 세속적 삶을 좀 살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점차 자연에서 뭔가 한가롭게 지내고 그다음에 만족하면서 즐기는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라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정답은 1번이죠. 제3수의 임천이 좋으니라 에서는 1수의 마음에 하고자 하여에 담긴 태도와는 다른 태도. 1수에서 마음에 하고자 하는 삶은 지금 속세의 일과 연관이 되죠. 다시 가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마음에 하고자 해서 10년 동안 방황했다. 충효를 달성하기 위해서 속세의 삶과 관계가 된다. 근데 임천이 좋다라는 것은 자연 속에서 함께하는 삶. 거기에 대한 좋다라고 했으니까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 이게 가장 적절하다. 그러니까 속세에서 충효를 실현하면서 허둥지둥 하던 것과는 자연 속에서 만족하는 삶은 다른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이런 부분, 예를 들면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 저절로 한가했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그다음에 바뀌어 나타난다. 이런 부분이 다 틀렸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기억부터 미음까지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기억은 지금 평생이 원하는 것은 충효뿐이다. 화자의 인생을 포괄하고 있죠. 평생. 그래서 충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여겨온 화자의 생각을 강조한다. 맞는 얘기죠. 평생에 원하는 것은 충효뿐이다. 충효뿐이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지금 내가 10년 동안이나 방황했다. 허둥지둥했다. 자, 화자가 돌이켜보는 삶의 기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실현하려고 애쓴 세월. 맞는 얘기. 자, 디귿은 내가 지금 성현에 가신 길을 따라갈 건데 그거는 만고의 한 가지다라고 했을 때 이 만고는 지금 유구한 세월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자, 그리고 리을은 자, 내가 지금 강가에 누워서 강물을 보는 뜻. 즉 여기서 요게 지금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이잖아요. 자연 속 삶, 한가하게 사는 삶. 자, 이런 삶은 세월이 빠르니 100년인들 길겠느냐? 길지 않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흘러간 시간이 길다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 길지 않다라고 오히려 서리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고 화자의 안타까움도 더더군다나 아니죠. 오히려 화자의 자연 속 만족감을 드러내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미음은 과거의 한때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현재 자연에서 여유를 느낀 상황과 대비되는 시절을 나타낸다. 자, 미음은 여기서 10년 전이니까 과거의 한때, 현재와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 부분을 볼 건데요. 나는 쉽게 정리를 하면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경제적 문제로 인해서 내가 곤란을 겪어서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반성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D부분에 보면 자, 지금 서술자가 몇 칸의 집을 수선하려고 할 때 아내가 겨릅이라는 것을 구해오기를 권했어요. 이때 유택이란 사람은 안 돼. 그 다음에 유평이란 아이는 그래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도 스스로 생각해보니 절은 기와를 쓰기에 겨릅은 그다지 아끼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요구와 요청에 응하는 것이기에 의리를 해치는 일은 아닐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내와 이 유평도 사실은 오케이 한 이유도 의리를 해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다들 그 겨릅이라는 거 조금 얻어와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구하러 실제로 서술자가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점층적인 표현이 나타나는 부분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고요. 자, 마침 처숙부 상사공이 약을 지으려고 추서제로 가게 되었는데 내가 가고자 함을 알고 따르게 하였다. 대개 공 또한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윽고 시서사에 도착하니 근처 마을에 모이던 자가 거의 승려들 수가 맘먹었는데 모두 겨릅 때문에 오는 자들이고 시끌벅적하게 뒤섞여서 시장판을 만들었고 전부 다 이 겨릅을 갖고 가려고 이제 조금 난리법석을 떨었다. 이런 얘기였죠. 자, 나는 마음속으로 민망하게 생각했지만 그 속에 이미 가 있었기 때문에 의리를 이옥에 빼앗겨서 초연히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 겨릅을 얻어왔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앞에서는 이 겨릅을 얻어오는 행위가 의리를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애초에는. 근데 막상 갔더니 이게 뭔가 이웃의 의리를 빼앗기는 것이다라고 결국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에 스스로 헛걸음하지 않은 것을 그때는 헛걸음하지 않고 내가 얻어서 매우 다행스럽게 여겼는데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마치 술에서 막 깬 사람처럼 내가 잔뜩 취했을 때를, 그러니까 내가 마치 술에 취해서 이런 잘못을 벌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되짚어 생각하는 듯 하였다라고 해서 비유적 표현,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았다라고 해서 마치 뭐뭐 한 것 같았다라고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글쓴이의 상태를 부각하고 있죠. 그래서 22번은 5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5번 가보겠습니다. 자, 의리와 이욕을 중심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틀린 부분만 볼게요. 자, 글쓴이는 겨릅을 얻도록 상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글쓴이가 의리를 해칠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자, 상사공이 여기에 겨릅을 얻도록 도와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다 상사공의 도움 덕분이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상사공은 청렴하고 정직해서 주고받음이 구차하지 않은 인물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준 이유는 나의 공궁함, 가난함을 불쌍히 여겨서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는 상사공이 자신을 도와준 것은 의리를 해칠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26번 가와 납니다. 자, 보기를 이제 참고해서 다시 가나를 해석을 했을 때, 자, 1번 가의 부귀 위기가 가난하게 살리로다 라고 한 부분은 자신이 선택한 가치, 나는 가난이라는 가치를 또는 자연에서 사는 삶을 추구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 궁에도 의를 잃지 않는다에서 작가가 추구하는 유학자의 신념. 지금 처음에 궁에도 나는 의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장면을 여기 지금 마지막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맹자는 궁에도 의를 잃지 않는다라고 하였고 이득은 궁할 때는 그 해서는 안 될 일을 살펴본다라고 했는데 나는 궁함 때문에 스스로 의를 잃어서 앞에 있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매우 부끄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가가 유학자로서의 신념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세상의 티끌에 마음이 이로 말도 없다. 그러니까 세 속에 조금도 내가 관심이 없다라고 해서 세속적 가치에 구애되지 않는 모습. 아까 설명했죠. 자, 버리고 돌아오지 못하였다. 내가 겨릅이란 걸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냥 들고 왔다. 얻어서 왔다 하는 것에서 세속적 가치를 떨쳐버리지 못한 모습. 그래서 여기에서도 세속적 가치를 떨치지 못해 과오를 저질렀죠. 그지? 의리를 잃었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4번이 틀렸으니까 5번부터 볼게요.
도가 어찌 다르리에서는 출사와 은거 사이에 고민이 해소되었다. 맞는 얘기. 아까 처음에 앞에서 출사와 은거 사이에 고민했지만 내가 자연에서 삶을 선택한다 라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죠. 자, 의를 잃은 것에 대해서 이후에는 마땅히 조심하겠다는 다짐에서 성실적 태도.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그래서 이후에는 내가 앞으로는 조심하겠다라고 해서 앞의 내용을 반성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4번에서 가해 도무지 할 일이 없어 술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이 시끌벅적하게 뒤섞여 밟는 모습에서 경제적 문제를 곤란히 겪는 화자의 상황,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발견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